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24번째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풍이 연속적으로 오더니 이제 여기 청주 지역은 다 진학하고 잔잔해졌어요. 밖에 내다보니까 아직도 나뭇잎이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어떻게 따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오늘 24번째 이야기는요, 좀 시작이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성에서 그냥 무대법 기도하고 기독교식의 그런 어떤 신비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심오하고 신비한 얘기인데 지금 채널 이야기가 쉽지 않은 얘기를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 더러더러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왜 시작부터 그렇게 했느냐. 제가 유튜브를 이제 계속 쭉 할 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얘기부터 했느냐.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포커스 맞추기보다 제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선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함께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이 에너지 이야기인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용어를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제가 뭐 아나요. 저도 그냥 그런 용어가 생소하게 나오면 막 그 구글 검색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문외한이지만 물리학에서는 저는 문외한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영성은 정말 물리학적인 그런 특히 퀀텀 물리학인 양자학적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는 가설이나 소위 말하는 요새 용어로 뇌피설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과학이 대입돼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과학적 용어를 킴 마이클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킴 마이클이라는 분이 소개하는 거고 그분이 사용한 용어들을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을 좀 제 나름 해 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습니다. 생각 바꾸기 우리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건 하나의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관념, 그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해 놓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까지, 아이덴티티죠. 그런 것들까지도 뒤돌아보고 검색해보고 다시 한번 뒤적거려서 내 마음을 뒤적거려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 우주의 진리에 보편적 진리죠, 이것이. 그리고 법을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이게 내가 맞는 법을 만들어냈는지 이 나라도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고 운행하는 원리에 맞게 소우주인 내가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지 못했다면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념 바꾸기야. 관념 바꾸기. 또는 지금 내가 보는 시각적인 문제라면 그건 관점이고요. 생각을 바꾸자는 건 아이디어 교체인데 아이디어란 말을 관념으로 번역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아상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나는 어느 쪽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개의 자아상 중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자, 생각 33번째 이야기입니다. 24번째로 강좌를 하지만 이게 아이디어 33번째예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36가지니까. 자, 에너지 정화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정화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을 어떻게 해? 자, 지난주 에너지 파동에 그 재적격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재적격화했냐? 부적격화되어 있는 파동 속에 우리가 살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재적격화하자 그런 얘기였고요. 모든 에너지는 하나의 파동이고 에너지 파동 원리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기초입니다. 얼마간의 에너지는 정상파 또는 정제파라는 말로 얘기를 시작해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정상파, 정제파 혹은 정제파라고 한다. 근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몇 번 생각했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여기다가 함께 첨부를 해서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런 건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단어는 물리학적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을 저도 쭉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습니다. 영성을 이해를 했다고 해서 물리학을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학은 물리학이니까. 그러나 어째서 이런 물리학을 대입해 와가지고 설명을 서두부터 하고 있느냐라는 거 이해를 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요즘 정보화 시대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저 자판기 조금만 두들기면 핸드폰 조금만 두들기면 그냥 쫘라락 다 나오잖아. 단어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림까지 그야말로 착실하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친절맨으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저도 막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공부할 만큼 조금 해봤어요. 이게 정상파가 뭔지 정제파가 뭔지 그냥 단순하게 영어 검색만 하니까 안 맞아.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쨌건요. 이해를 돕고자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 소리의 파동을 예를 들면 소리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서 퍼져나가다가 벽을 만나면 그 소리의 진동이 반사되어서 서로 평행한 벽이 양쪽에 두 개의 벽이 있으면 그 파동이 그 사이를 탁구공 튀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현상이 공명되면서 울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 그림으로 다 나와요. 구글 검색 꼭 해보세요. 이러한 조건이 되면 벽으로 향하여 가는 파동과 함께 파동의 결이 있다는데 파동의 결이 이게 막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림도 있고 다 있어요. 겹쳐지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기는 현상, 멈춰진 것처럼 생기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파동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제파, standing waves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게 상관이 있는데 어떤 상관이냐? 우리가 지금 에너지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삶은 전부 에너지 속에 살아요. 아니 우리 몸 자체도 생체 에너지라는 것이 돌고 있다고요. 우리 내부에 있는 내 몸의 내장기관 하나하나도 다 에너지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 내가 말하는 것도 파동을 일으켜. 기원문을 하고 만트라 하는 거 파동을 일으켜. 그래서 발언의 과학이라고 그래. 이 발언이 혀를 움직여서 퉁 하는 이 혀를 움직여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원문을 하고 만트라를 하면 이 진동 파동이 저 높은 계의 부처님들한테 예수님 같은 분에게 붓다 같은 분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주시는 에너지 파동을 내가 입음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그야말로 오염되어져 있는 부정한 에너지들을 다 태워버리거나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설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태운다고 해도 되고 내보낸다고 해도 되고, 그러나 그게 다 사라져서 균형점을 이루어야 돼. 평행적인 균형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윤회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들이 후딱후딱, 충청도 말로 후딱후딱 이해가 안 되시면 더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그야말로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화가 많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 정화해야 되느냐? 에너지의 수준들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쌓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뭉쳐진다고요. 인계점에 이를 때까지 뭉쳐져요.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인계점이란 말은 여기 지금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한계가 온다고요. 에너지에 한계가 와요. 진동이 한계가 와. 어떤 진동으로? 그냥 부정한 에너지들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나쁜 에너지들로. 나쁜 에너지란 말은 나를 다운시키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나쁜 에너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계점에 이럴 때까지 이렇게 막 축적이 돼서 쌓인다고. 그러다가 이게 폭발을 해버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난이 와요. 나 자신에게 병이 와요. 그리고 그 병이 온 것은 이미 이전에 이 뇌 안에 있는 그 변연계 근처에 있는 그 신경계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 병이 오는 거야. 복잡한 단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병이 옵니다. 그걸 물리학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서양의 개념은, 의학적 개념은 기계론적이야. 그래서 잘라내고 붙이고 이러잖아. 동양의 의학적 개념은 유기론적이야. 그래서 모든 장기 기관들이 다 소통을 한다. 에너지 소통을 한다. 침을 왜 꽂아요? 침. 혈자리에 침을 넣는 건 막힌 곳을 뚫자는 거야. 에너지 파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주는 게 동양의 침 원리이고, 서양은 그따구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가 고장났어? 그러면 잘라내. 심장도 잘라내. 부분적으로 잘라내. 그리고 갖다 뭘 붙여. 예? 이식하잖아요. 그게 기계론적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좋다 나쁘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개념 이해를 하는데, 에너지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섬주섬 섬겨봤어요. 어쨌든 하나의 파동은 주파수, 진폭, 그리고 파장과 같은 특정한 진동수의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요. 하지만 격리된 그 일정한 크기로 있는 파동은 없다. 격리돼서 일정하게 그냥 있는 파동은 없다. 다 움직인다. 근데 아까 그 인계점에 이르도록 커진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어쨌든 다른 말로 어떠한 파동이라도 진동수적인 특성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진동수 차원에서 바뀐다. 에? 하등한 차원의 진동 파동이 고등한 차원의 고진동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 정신, 이런 모든 에너지는 고동해져야 한다. 그래야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다. 이 고동한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승이란 단어를 ascend, 상승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 파동의 원리가 차원이 달라져서 격상되어져서 고동해지는 걸 상승이라고 한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멀찌감치 있는 얘기를 지금 과학적 대입을 통해서 얘기를 설명을 조금만 이만큼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 에너지가 저급한 상태에서 아주 하등한 단계, 그걸 단계를 말할 때 48단계 아래라고 그래요. 근데 그 48단계 위로 격상되기 시작해서 상승하는 것,
그래서 이게 아주 고진동 파동으로 고등한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처음 듣는 얘기고 처음 해보는 소리입니다. 공부가 안 됐으면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어쨌든 제가 스스로가 삶 속에서 5살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목회를 32년 하고 이런 경력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하루아침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라도 처음 대하는, 이 영상을 처음 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신뢰성을 줄까 어쩌까 해서 한번 해보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별로 뭐 굉장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지요. 정말이지 제가 나이가 지금 한 3년 있으면 70대요. 근데 정말 살아오는 동안에 느낀 것도 느낀 거지만 저는 내 전생을 상당한 부분을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을 가지고 오고 다른 사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전매트 꺼낸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열리면 딱 보여요. 아, 저 양반 전생이 보이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본인이 믿든지 말든지 못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뭐. 그렇지만 하고 싶으니까 난 했을 뿐이고 지금은 안 해요. 뭐 상담하는 시간에도 제가 뭐 전생을 말해주기도 하고 뭐 그야말로 아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내가 돈벌이 그런 거 갖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겼을지언정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돈벌이 하면 나 카르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 생에서는 있는 카르마도 다 정리해버리고 더 이상 카르마를 만들지 않자야. 왜요?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 파동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파동들이 만나는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간섭 패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간섭 패턴, 이 두 가지 원래 파동의 조합이 새로운 파동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는요, 쉽게 설명을 접근하자면, 예? 내가 너무 다운돼서 48단계 아래에서 아주 저급한 삶.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해서 학박사가 되고 학박사학위가 연한 개씩 줄줄줄 달려 있어도요, 저급한 인간 많아요. 특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있죠? 완전 저급한 삶입니다. 대통령을 하든 국무총리를 하든 무슨 정부 요직에 앉아있던 국회의원을 하든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정말 노가다를 하고 다녀도 이 의식 상태가 고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주파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파수라고 합시다. 어쨌든 파동의 주파수라고 합시다. 그것이 고등해져야 한다. 고진동 파동으로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 같은 분은, 붓다나 예수님 같은 분은 그 헤르츠에서, 헤르츠라고 해요. 이 진동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는데 이 헤르츠가 한 2만 5천 내지 3만 헤르츠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거야.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까 해서 좀 도입해 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저진동 주파수와 또 하나의 고진동 주파수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상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저진동 그 주파수가 그 아주 낮은 헤르츠가 고진동 파동을 만나면 이게 끌어올려진다 이 말입니다. 예? 상쇄가 되면서 그래서 끌어올려져야 돼. 그래서 기원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주시는 그 파동의 원리를 내 생명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생명이 있잖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덧입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에서도 여러 이런 유의 설명을 반복해 왔어요. 정화하라, 정화하라. 에? 그래서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원래 그렇게 잘해요. 왜냐? 최면의 원리도 있어요. 최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대 올리기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 다 체면 걸린 거야. 한동안 뭐 요새 이제 그런 영상도 안 보이더만 이렇게 하는 거 저 북쪽에서 다 체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써먹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걸 써먹는다고요. 머리가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올시다. 광명한 천사같이 얼마나 위대하게 영적으로 나타나서 꼬시는지 몰라요. 히틀러처럼요. 자, 그렇게 이제 반복학습은 곧 체면고 같고, 반복학습은 뇌의 패턴을 만들고, 뇌의 패턴 현상은 장기 기억화를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과학적으로 이해를 되어야 하지만 이게 기억 속에서도 장기 기억이 일어나야지 한 번 듣고 휘발성이 강한 단기 기억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공부 하나 많아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휘발성 강한 단기 기억으로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반복 체크를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이게 반복 학습을 위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지요. 넘어가 보십시다. 알라. 뭐 다 끝났네. 충청도 말로 얼라 끝났어요. 얼라가 끝나버렸네. 진짜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좀 이제 제 전체 얼굴을 좀 보시면서 정리할 겸해서요. 아유 여기 뭐 났어요. 여기 뭐 났는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러나 봐. 그래도 쉽게 갈아져서 이게 뭐예요? 뭐라고 하지? 하여튼지 뭐 이렇게 자잘하게 생기는 그 물집 그거 뭐라고 그러대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든 정말 정화를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이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정화 얼마나 하시냐고. 나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동의 원리 설명해 드렸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열심히 해서 이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저진동과 고진동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를 상쇄시켜 버리고 저진동을 상쇄시키고 고진동 파동으로 끌어올려지는 단계까지 가시면 여러분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에너지가 고진동 파동으로 병도 다 나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병을 고쳤잖아요. 응? 현재도 그러하고요.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건 몸의 진동파동, 약을 안 먹고 병이 낫는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물리적인 어떤 것이 없는데 병이 낫는다? 아픈 몸이 사라졌다? 금세 뭐가 막 몸이 가뿐해졌다?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 뭐 별랑 뭐 크게 유익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막판에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부터 관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인생 자체가 바뀐다고요. 돈 하지 마세요. 적당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돼요. 적당히 일용할 양식을 취하여 드시면서 사시면서 드신다기보다 사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있잖아.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